당신이 태어난 날의 띠를 아시나요? 운명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 60갑자표, 가짜에서 개까지 60갑자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은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일날, 일진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경진,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생 경진, 그리고 40년생 경진생이죠. 행기할 수 있는 최고의 기. 오늘 전번 시간에 신강사주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신약사주를 해드리는데요. 안세력이나 자기 일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안세력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생년월일 시를 기입하시면 만세력이 나옵니다. 오늘 용띠 태어난 날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분석과 인체반응 성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모입니다. 오늘 용띠 중에서 백룡에 해당하는 경진의 특성과 성격, 금전, 건강운, 직업, 운동, 올해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주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대박이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운세를 알아봅니다. 재물 운세에서는 김은동갑에서 나오는 구성원리에 의해 로또 자동구매에 유리한 방향도 해설합니다. 우리 속담에 맛있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고, 길 닦아놓으니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대박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제목은 쓸모가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주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론에 대하여 오행의 원리에 의해 해설합니다. 이번에는 무진일에 이어서 경진일의 특성, 성격, 건강, 직업 등을 말씀드리고, 신강사주, 신약사주의 특성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도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좋은 후연이고 흉한 악연인지 여러분이 이 사주에서 말씀해주는 미래 예언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제공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중간에 보시다가 본인의 건강, 재물, 배우자, 부부, 직업, 애정, 모든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 010-3925-3656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간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만세력의 생년월일시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 원곡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오늘 용띠 2000년생, 88년생, 76년, 64년생, 52년생, 42년생, 그리고 경진일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경진이라는 글씨가 이제 한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날짜입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즉 생년죠. 여기가 생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생월, 여기는 생일, 생시에 배속되는 이 천간과 지지의 오행을 우리 이제 오장육부라든가 모든 기운에 이제 배속을 시켜서 오행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진날, 용날 태어나신 분이죠. 쉽게 해서 용띠해에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은 용띠날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경진이라는 용띠날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다 이제 그런 기운에 놓여져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용에 대한 그 특성, 그리고 경에 대한 특성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경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기운이 본인의 기운입니다. 본인의 기운을 알아야만이 운세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기운들은 다 환경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7개의 에너지가 있죠. 이 사주팔자가 생년월일시 8개의 글씨를 이제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이라는 기운이 본인의 기운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얘기했을 때는 이 사주의 빙산의 일각이죠. 여기는 몇 년도에 태어난 그 띠만 가지고 이 얘기한다는 것은 선조에 대한 조상, 선조, 더 가깝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조부의 기운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월은 부모, 바로 우때 이제 부모죠. 그 다음에 일은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신은 자식과 자기 부하, 그런 기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본인의 기운인 경을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일간 경의 특성이란 뭐냐 그러면, 경금은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거죠. 강한 성질이 있고 굳세다, 굳센 것을 말합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경입니다. 고체덩어리 중에서 가장 강해요. 바위, 철, 단단한 것은 다 이 금기운에 들어갑니다. 즉 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기운의 그 경은 양금입니다. 원석이라는 뜻이죠. 지하자원에서 막 캐올린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원석이 있죠.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이제 철이 녹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단단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만물을 수렴하는 작용을 시작한다. 그래서 만물은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만물은 밖으로부터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양금, 즉 이 양금은 이제 신금인데요. 이게 이제 매울신사 신금은 은금입니다. 이건요. 이건 이제 우리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신금을 이제 자연은 강력의 피로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법을 대신해서 이 자연은 계속 목기운과 하기운, 이 숙기운이 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성숙하기만 합니다. 즉 크기만 한다는 거죠. 성장만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무에 어떤 그 기운이 성장만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나무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가을이라는 기운이 우리 자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성장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낙엽이 되고, 그리고 나무는 이제 마르게 되고, 또 다른 생물들이 그 순간에 또 퍼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중화 능력을 갖게 해주죠.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자연의 법은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은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다가 또 가을 기운으로 가서 또 수확을 해가지고, 또 겨울에는
편안하게 쉬면서도 먹고 잠을 자고 이제 그런 자연의 그 기운이 있죠. 순환의 법칙. 그 중에서 이제 금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금의 방위는 남쪽하고 서쪽하고의 중간 방향이에요. 경금은요. 그리고 경금의 방위는 이제 남서쪽인데 인체에서는 배꼽에 해당됩니다. 배꼽은 가장 이 몸 복부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죠. 그리고 오장육부에서는 대장에 속합니다. 우리 그 배변 활동하는 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경금, 금기운은 물을,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죠.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큰 바위 밑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 금이라는 이 기운을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죠. 갑을병종, 무기, 경 할 때 일곱 번째 천간경은 옛날에 매달아 놓고 치거나 줄을 당겨서 두드리는 종을 번뜬 모양이죠. 경이라는 소리는 종을 칠 때 땅땅 또는 뭐 깡깡 뭐 땡땡 뭐 이런 그런 소리를 취한 것이고, 그리고 종은 이제 단단하다. 세부치로 이제 만들어야죠. 맨날 치고 두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강자가 그 비슷하게 이제 튼튼할 강자. 세종처럼 여러 번 때려 패도 매를 때려도 몸이 부서지지 않고 끄덕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계할 강. 심장을 쾅쾅 두들길 정도로 울분에 북받쳐서 슬프고 한이 되어 붕괴하는 모습. 그 강계할 강이 그 분통 터지는 뭔가를 그 한을 어디 스트레스 해소에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자도 되죠. 그러나 딸랑거리는 종 가운데 절의 처마에 매달린 풍경 있죠. 풍경. 바람 소리에 이렇게 소리 나는. 따라서 경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뭐 스님이나 뭐 무당 뭐 박수가 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랬는데 이건 옛날 얘기죠. 이렇게 기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언론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종처럼 소리는 요란하나 실속이 별로 없고 매사가 흐지부지하여 용두삼이 낀 사람도 무척 많은 편이다. 이 세상에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서 여러 이 종류의 부류의 인류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한문을 풀이한 것입니다. 경은 튼튼한 강이 깨져서 남은 글자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깨지거나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아주 착하게 잘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치사라고 그러죠. 자기가 한 걸 뻔히 다 알아요, 남들이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다시 또 그걸 되새겨 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깨트려 버리는, 기한 어떤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랫부분이라 해서 깨어지는 곳이 꼭 하필이면 그 아랫부분이라 해서 하체 하복부가 좋지 않고 더욱이 정력도 쇠약한 사람이 많다. 또한 아랫부분을 깨뜨릴 정도로 남녀가 너무 지나치게 색정과 색욕에 탐닉하여 항음무도하게 놀아나는 수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요, 즉 이제 이번에는 이 경진 백룡이라고 그러죠. 하얀 용, 백룡에 관한 이 기운을 이제 그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경이 진을 만나면은 편재다. 큰 재물이에요. 갑자기 들어오는 행재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12운성으로는 병지이다. 이제 병지라는 것은요,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병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자꾸 이제 그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경지는 백룡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저녁에 보이는 별이다. 금성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별이라고 그래요. 어? 신우와 포부와 온대와 눈치가 비상하다. 그래서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질한 일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겉으로는 냉엄하고 속으로는 온화하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죠. 겉으로는 아주 뭐 이렇게 그 무게를 잡고 이렇게 어깨를 치켜 세우지만은 속으로는 그냥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주거나 사귀면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장부로서 기질이 있고 총명하고 활동적이다. 그리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 즉 남편 운을 깨트리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요. 남편 떡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기 힘들고 남편 떡은 기대하기 힘들고 편인이 있어서 자식 떡도 부족하다. 편인이라는 것은 또 여성분들은 상관이 자식이에요. 근데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상관을 그그럽니다. 즉 이제 금기운이 이제 본인이니까 편인이라는 토기운인데 상관은 숙기운이에요. 그래서 토국수 해가지고 자식덕이 부족하다는 이런 해설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다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다. 예의 바르다. 단점이라면 이제 좀 남자로서 뒷이 좀 물러요. 패기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하고 참한 성품의 소유자가 많게 됩니다. 무게가 있어요. 그래도 건강. 금기운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일 그 기운이 약한 데가 간하고 쓸개, 즉 근육, 목 이런 곳이 이제 약해요. 여성분들은 이제 산부인과, 즉 출산 후유증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운에서는 이제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부모의 가계를 이어받지 못하는 운명적 암시가 있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자년생이면 이제 자년이라는 것은 쥐띠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쥐띠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기운에 들게 되면은 부모 또는 조부가 형벌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관계없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무난한 부부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편제나 또는 부부의 궁이 형충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엄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격이 귀한 자는 뭐 재정 담당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뭐 직업의 기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해설은 될 수가 없고 여성은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므로 어떠한 직업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물 운세에서는 한마디로 돈 버는 재주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제 타고난 재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의 기운, 경진이라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느끼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것 뿐이죠. 뭐 안달 부리면서까지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발전은 다소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발전은 타국해서 이것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고 운명적으로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절대로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는 철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 쓰고 이런 것이 계산적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철저하게 이제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애정운은 뭐 남성의 이제 순박한 면, 진정성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특성이 있고요.
그 뭔가 그 상대방의 뭔가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사랑의 멋을 물씬 풍기며 열애에 빠지는 모습은 보기에도 신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쉽게 정을 주거나 뭐 쉽게 정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서 한번 사랑에 이제 그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그의 본질이 금기운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강하고 단단하나 불에는 약하여 녹아버리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금기운은 불에는 굉장히 약하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진의 이제 진토를 만나면 이 얘기는 아까 지금 다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 경향이 많다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개강격이기 때문에 경진이라는 이제 개강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지혜, 총명하고 가감한 성품이다. 지배욕과 건소욕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눈치와 재치가 뛰어난데도 한번 좌절하면 다시는 그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 냉정함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처자식 복은 있으나 자식이 귀하고 딸이 많은 편이다. 식상이라는 것은 식신과 상관 이 국을 이제 이루면은 교육계통이 좋으며 의처 증세도 따른다 그랬는데 남녀 불문 경진 일주는 자식에 대한 비애가 많이 따른다. 자식에 대한 복이 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거나 자식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날 태어나셔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여성은 여장부라 총명하고 재치가 뛰어나며 활동 중인데 중성적 기질이 있고 남자와 같이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 군인, 뭐 경찰관 그런 계통도 많고 남편도 이제 권력, 의사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남편에게 이제 봉사해야 되니 기구한 운명으로 뭐 요즘에 남편에게 봉사하고 살면서 사는 부부가 가장 이제 훌륭한 그런 부부죠. 맞벌이 하면서 서로 고생하는 것도 요즘 세상의 어떤 세태죠. 대개는 이제 가부가 많으니 생가부가 아니면 진짜 가부다 그랬는데 이것도 요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복이 없으면 자식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식복도 없어서 생사이별, 불효동을 겪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하리요. 홀로 앉아 눈물 짓는 밤이 많으리라. 물질은 인연으로 음식, 미장원, 철학관, 교육자 등에서 많이 번다 그러는데 경금 일주에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 기운에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남편복이 없다. 그 신약사주 경진일주 신약사주 경진일세는 병술 이 글씨 보이시죠? 병술 갑술사주가 천간지충으로 평생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일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사주 보신 바와 같이 15, 20, 44 본인의 이 기운들은요 5049 끝으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또 평생번호에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다 보내드리니까요.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진일주에 계신 분들은 로또 자동은 남동쪽하고 남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강사주 경진일 김운동갑에서 나오는 로또 평생번호는 38, 4, 7, 11, 29 이 번호로 인연 있는 번호를 만들면 되는데 이 인연 있는 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38이다. 그럼 38번을 여기 찾아봅니다. 6번하고 36번이죠. 38번은요. 6번하고 36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또 6번하고 36번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볼게요. 계속 찾아보면 43번이 또 나오죠. 예, 43번. 36번을 한번 또 보면은요, 1번하고 3번, 43번을 보면 3번하고 2번. 그래서 이제 1번, 이건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찾게 됩니다. 자, 다시 1번을 한번 보게 됩니다. 1번은 36번하고 3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번호가 다 나왔어요. 지금요. 3번은 20번하고 4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136 이렇게 번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20번은 10번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번호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번호를 천천히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45개 번호 출연 예상 번호를 참고하셔가지고 10회 이상 안 나온 번호하고 5회 이상 안 나온 번호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번호하고 잘 믹싱을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번호는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칠 테니까요. 사주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물운이 입성해도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사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계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은, 건강운, 부부, 재물, 행기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간직하고 매주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010-3925-3656입니다. 문자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 안내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받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뤄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